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밀접 접촉자 7명 모두 2차 감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지역 밀접 접촉자 7명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B씨와 같은 비행기를 탄 승무원과 승객, 그리고 공항 종사자로 현재 자택 또는 시설에 격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 내에 있는 접촉자들은 이틀 안에 격리됐다며 메르스 잠복기에는 전염이 안 되는 만큼 밀접 접촉자로 인한 전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전국체전이 전북 익산에서 개최되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김경모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제99회 전국체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전북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지금 2018년 전국체전이 앞으로 지금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D-30일인데 지금 저희 주계 취지신 익산시에서는 그 14개 종목 20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치러지는데 지금 준비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무튼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미진된 것들은 저희가 잘 마무리해서 다른 해보다 우리 2018년 전국체전 전라북도 익산에 대한 전국체전이 최고의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다음으로 많은 10개 종목을 개최하는 전주시는 산악 종목을 위해 인공암벽장을 3단장하는 한편 수영 종목이 열릴 완산 수영장은 오는 21일 완료를 목표로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도 내 각 시군은 경기장 보수 등 공사를 매듭 지으며 개막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광주광역시가 명품 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중소기업을 광주 대표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명품 강소기업 사무국을 설치하고 R&D 및 마케팅 분야 전문 인력도 채용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김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일부 프로그램 참가를 유료로 전환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축제 추진위가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프리마켓과 한복 임대, 롤러장 등 총 7개 프로그램을 유료화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마켓 판매자들은 5만 원의 참가비를 주최 측에 내게 됐습니다. 일부 판매자들은 작년보다 얼마나 더 나은 편의가 제공될지 의문이라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영세 참가자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미 지난 6월 참가자 모집 단계부터 참가비를 공고하고 신청을 받았다며 시간여행 화폐 등 축제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곳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뉴스 김경모입니다. 대구시가 청년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부터 실시될 대구형 청년 보장제에 대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원탁회의는 대구시가 청년 보장제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토론을 거쳐 보완점과 제한사항 등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형 청년 보장제는 오는 2022년까지 5개 프로젝트 50개 사업에 총 2,3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합니다. 서울시는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 출범을 목표로 청년자치정부 준비단을 발족했습니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서울청년의회로 구성돼 연간 약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자율예산제, 서울시 청년위원 15% 목표제, 청년인지예산제, 청년인센티브제, 미래혁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난 10일 전주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지적이 일었습니다. 민선 6기부터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면서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김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주택 공급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 이어 전주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추진되자
과잉 공급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입니다. 김윤철 시 의원은 LH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며 전면 폐기를 주장합니다. 전체 사업 중에 20% 남짓하게만 공급이 되고 나머지 80% 가까이는 땅장사 직장사 하는 거예요. 누가? LH에서 친정한 저소득가정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국민주택을 지어라 이런 거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재산성이 없었다. 언제부터 공무원들이 정치가 LH의 재산성을 따집니까? 결국은 LH가 땅장사하고 직장사를 위해 정치가 붙이고 당치자고요.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 초기 아니기 때문에 공공임대 중심으로 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사실은 들었으면 이 정치적 공세가 오해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서민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LN 뉴스 김경무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이 시급한 규제 315건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신성장동력 확대 72건, 국가균형발전 115건, 지역 일자리 활성화 128건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규제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혁신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수용 범위를 뛰어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지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이를 위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이탈리아 베니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과 국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공정관광 국제 포럼을 통해 관광객과 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실현하기 위해 마을 공동체 발전 방안과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일 2018년 마을 공동체 포럼을 개최하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 마을 활동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전북 8개 군지역 도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노후 상수도 정비 신규 사업에 완주군과 임실군, 순창군 등 3개 군이 선정돼 2023년까지 약 774억 원이 투자됩니다. 또 2028년까지 도내 모든 시군의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신설됩니다. 국내 최초 협업으로 운영되는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동해안 6개 시군의 대형 산불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상설 22명으로 구성돼 운영되며 위험한 상황에는 국방부, 경찰청, 국립공원 등의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폭등한 농산물 가격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배추 가격은 평년 수준을 회복했고 무 가격도 8월 하순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과, 배 또한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까지 농산물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 뇌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